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도망치듯 나선 그녀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잠시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야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요리는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꿈 그 자체였어요. 저희 가족은 늘 바빴지만 어머니의 부엌에서만큼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을 나눴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요리를 사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내가 만든 요리로 누군가의 삶에 따뜻함을 더하고 싶다는 바람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요리사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주방은 남성의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석 셰프와 같은 고위 주방 직책은 남성만이 맡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었죠. 제가 어릴 적부터 주변에서 들었던 말들은 제게 커다란 도전,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CF가 되고 싶다고? 여자가 주방에서 오래 버티기 쉽지 않아. 요리는 남자들이 주도해야 안정감이 있지. 요리학교에서도 이 벽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는 주로 남자 학생들이 맡았고, 지도 교수의 특별한 지도도 그들의 몫이었죠. 반면 여성 학생들은 디저트나 간단한 반찬 요리로 배정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차별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벽을 넘어보려 했지만 그럴수록 주방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적 인식은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어렵게 도쿄의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했을 때 저는 꿈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주방에 처음 들어섰던 날의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실력을 쌓고 언젠가는 세계적인 셰프가 될 거야.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입사 후 몇 주 동안 저는 주방에서 감자 껍질을 벗기고 설거지를 하며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와 동기인 남자 직원들은 소스 준비나 플레이트 장식 같은 중요한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바삐 움직이며 요리를 완성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한쪽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하루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셰프님, 저도 소스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메뉴 개발 작업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상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야카 씨, 여자는 섬세하니까 지금 맡은 일이나 잘하세요. 무거운 냄비를 들거나 소스를 만드는 건 체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건 남자들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남자 동료들과 똑같이 노력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남성 동료들과의 차이를 실감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명 요리 평론가가 방문해 셰프들의 솜씨를 평가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싶었지만 상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야카 씨는 디저트를 맡아주세요. 간단한 것부터 제대로 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자 동료들은 주력 메뉴를 맡아 평론가 앞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행사 내내 손님들이 주방에서 나오는 요리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내가 만든 요리도 저들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 더 큰 문제는 승진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제 동기였던 다케루는 몇 달 만에 부주방장으로 승진했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케루는 이제 제게 명령을 내리는 위치가 되었죠. 아야카 씨, 오늘도 간단한 준비 작업부터 맡아주세요. 중요한 건 남자 직원들이 처리할 테니 그게 당신에게 더 어울리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왜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방이 저를 억누르는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요리가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밖에서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남자 동료들은 자주 회식을 하며 침묵을 다졌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초대받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참석해도 여자는 술을 못 마시잖아. 분위기만 깨지겠다. 같은 말을 들으며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성희롱적인 농담이 오갈 때에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박하려다
괜히 문제를 키우는 건 아닌지 두려웠거든요. 제가 다니던 레스토랑에서는 여성 셰프가 고위 직책에 오르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와의 대화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셰프님, 제가 더 큰 역할을 맡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명확하고도 차가웠습니다. 아야카 씨, 주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주방 사람들을 다루고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강단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이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도 그들의 눈에는 주방의 리더라는 자리가 결코 제게 허락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매일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지만 언젠가는 저를 인정해줄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요리 방송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는 프로그램이었지만 그날은 화면 속 한 사람이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은주 셰프. 한국 최초의 여성 수석 셰프라는 자막이 떠오르며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은주 셰프는 평범한 대학생 시절 처음 주방에 발을 들였고 남성 중심의 주방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작은 일만 맡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에서도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죠. 감자 껍질을 벗기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녀는 결혼과 출산, 육아라는 현실적인 도전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사람들이 제가 주방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리는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화면 속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주방으로 돌아가 감각을 되찾기 위해 연습을 했다고 했습니다.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지고 칼질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매일 새롭게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19년 동안 경험을 쌓으며 마침내 63스퀘어에서 한국 최초의 여성 수석 셰프라는 자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히 제가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두드리는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단순히 텔레비전 너머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여정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녀도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가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자리를 만든 모습은 제가 일본 주방에서 느꼈던 좌절과 무력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계속 멈춰야 할까?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할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 방송, 그리고 어색한 한글 간판들이 저를 낯선 세계로 초대하는 것 같았어요. 제 가방에는 모아둔 돈과 몇 벌의 옷이 전부였지만 가슴 속에는 큰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라면 내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공항을 나섰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냉혹했습니다.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기본적인 한국어만 배운 상태라 길을 묻거나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계산하며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데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계산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을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도전은 주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게 작은 한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한국 주방은 제가 익숙했던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 주방이 정형화된 규칙과 깔끔한 작업 방식을 중요시한다면 한국 주방은 훨씬 즉흥적이고 유연했습니다. 셰프님은 저를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 왜 여기서 일하려고 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요리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싶어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셰프님은 저를 받아주셨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시는 한국어로 이루어졌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한 번은 셰프님이 취나물 무침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나물을 뜻하는지 몰라 허둥댔습니다. 결국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했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울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여기서도 나는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주방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조리 용어를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외우고 다음 날은 다시 그것을 확인하며 실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치였습니다. 셰프님은 제가 직접 김치를 담가보게 하셨는데 절이는 과정부터 양념을 버무리는 작업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도 흥미로웠습니다. 양념을 버무리며 셰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치는 기다림의 음식이에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변화 속에서 맛이 깊어지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급하게 하려 하면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아요. 그 말은 마치 제 자신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노력을 통해 저는 조금씩 한국 주방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데 급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견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일본식 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소스를 제안했는데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때 느낀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습니다. 어느 날 셰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많이 좋아졌네. 계속 이렇게만 하면 좋은 셰프가 될 거야. 그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을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내가 정말로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주방에서 점차 적응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셰프님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야카,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들어 보지 않을래? 내가 배운 한국식 요리와 일본식을 잘 융합해서 내 스타일을 보여줘. 그 말에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주방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는 건 익숙해졌지만 제 이름으로 된 메뉴를 만드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일본의 전통 조리법과 한국의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며 두 나라의 조화를 이룬 요리를 만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조리하는 과정을 밤늦게까지 반복하며 제가 추구하는 맛과 균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동료들에게 시식을 부탁하며 피드백을 받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요리는 한국의 불고기를 일본식 덮밥 스타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얇게 썬 불고기를 달달한 간장 소스로 조리고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였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명 요리 평론가가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항상 레스토랑에 큰 영향을 미쳤기에 저의 요리가 그의 평가를 받는다는 말은 저를 긴장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 요리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어떻게 될까?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면 드디어 평론가가 도착한 날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요리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제 요리는 일본과 한국의 조화를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평론가는 조용히 요리를 맛본 뒤 간단히 물었습니다. 이 소스는 어떤 의도로 만들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일본의 다이콘 오로시와 한국의 고추장을 결합해 두 나라의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날 밤 평론가의 리뷰가 전해졌습니다. 요리는 흥미롭지만 일본식에 너무 치우쳐 있다. 한국 주방에서 나온 요리로 보기엔 정체성이 부족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요리가 정체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니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주방에서 동료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내가 만든 요리는 한국 주방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 며칠 동안 저는 아무 의욕도 없이 주방을 오갔습니다. 동료들이 아무 말 없이도 저를 응원하려는 눈빛을 보냈지만 제게는 오히려 그 시선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처럼 느껴졌고 주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셰프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아야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한참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가 정체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만든 요리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걸까요? 셰프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야카, 요리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야. 실패도 겪고 시행착오도 경험하면서 내 색깔을 만들어가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셰프가 되고 싶은지 스스로 묻는 거야.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 말은
마치 캄캄한 방에 들어온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제가 완벽한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셰프님의 조언을 들은 그날 밤, 저는 공책을 펼치고 제 요리에 담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느꼈던 한계와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감을 어떻게 요리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팀워크라는 단어에 있었습니다. 한국 주방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점은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돕는 팀의 분위기였어요. 한 명이 소스를 준비하면 다른 동료가 곁들임 요리를 완성하고, 그 사이 셰프님은 전체적인 맛을 점검하며 모든 것을 조율했죠. 일본에서는 주로 혼자 요리를 완성하려 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동료와의 협력 속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뒤 셰프님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작업에 저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각자 맡은 부분을 완성하고 이를 조화롭게 엮어 한 접시의 요리로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메인 소스였습니다. 저는 평소 연구했던 한국의 고추장과 일본식 된장을 혼합해 두 나라의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소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스를 완성하고 주방 테이블에 가져갔을 때 동료들이 직접 만든 반찬과 메인 요리를 함께 놓아보고 맛을 조율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아야카, 내 소스가 이 무침과 잘 어울리는데 조금만 덜 짜게 조정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 반찬에는 내 소스가 너무 묻히는 느낌인데 어때? 동료들은 솔직한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요리가 팀의 전체 흐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발전해 나갔습니다. 결국 우리는 메인 요리에 고추장 된장 소스를 살짝 뿌리고 그 곁에 동료가 만든 나물 반찬과 새콤한 피클을 배치해 요리의 밸런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셰프님이 고명으로 사용할 구운 깨를 뿌리며 마무리했죠. 완성된 요리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진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늘의 작업이 떠오르며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걸 해내려고 했던 내가 어리석었지. 팀과 함께 할 때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지금 진짜 셰프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제 스스로 중얼거린 이 말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경험과 배움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동안의 여정을 되짚어보기 위해 펜을 들었을 때 가슴 한켠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일본에서의 좌절과 한국에서의 도전,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이뤄낸 작은 성공들까지 각각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요리를 시작했을까? 어릴 적 어머니의 부엌에서 시작된 요리에 대한 꿈, 일본에서의 고난과 차별을 넘어 성장하고자 했던 노력들,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팀워크의 가치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내 요리를 만들어 보자.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맛있고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제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저는 셰프님에게 제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셰프님,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가 경험한 시간을 담아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느낄 수 있도록요. 셰프님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아야카, 이제 내 요리를 세상에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 자신 있게 도전해봐. 그 말은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요리의 테마를 시간과 기억으로 정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제가 살아온 시간을 담고 손님들이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어요. 메인 요리로는 돼지갈비를 선택했습니다. 돼지갈비는 한국에서 매우 익숙한 재료지만 저는 이 안에 시간을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저온에서 천천히 조리해 고기의 부드러움을 극대화했고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끌어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스시의 플레이팅 기법을 활용해 돼지갈비를 얇게 썰어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먹기 전에 이미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신중히 올렸죠. 곁들임으로는 발효 소스와 절임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발효 소스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역할을 했고,
절임 재료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풍미를 상징했어요. 디저트를 준비할 때는 일본에서 어머니와 함께 만들었던 전통 디저트인 와라비모찌가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식감은 제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담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국에서 배운 재료들을 활용해 이 디저트를 새롭게 재해석해보고 싶었습니다. 와라비모찌 위에 고소한 한국식 견과류 가루와 꿀을 더했고 마지막으로 가볍게 구운 유자 껍질로 향을 입혔습니다. 이 디저트는 일본의 전통적인 달콤함과 한국의 자연스러운 풍미를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손님들이 한입 베어 물었을 때 제가 어릴 적 느꼈던 추억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함께 떠오르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준비하던 중 저는 한국에도 저처럼 남성 중심의 주방 문화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여성 셰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지선 셰프의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 최초의 여성 중식 셰프로 전통 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로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요리사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중식 주방에서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요리가 손님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도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요리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처럼 저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지선 셰프님도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요리를 완성한 뒤 저는 이 작품을 국제요리 대회에 출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서 저는 요리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요리는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돼지갈비는 48시간 동안 천천히 조리되며 발효 소스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을 잇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디저트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현재를 연결하며 손님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특별한 여정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제 요리를 맛본 뒤 잠시 침묵했지만 곧 환한 미소와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히 맛을 넘어 각국의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며 재해석한 놀라운 작품입니다. 요리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우승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겪은 모든 어려움과 실패, 그리고 팀워크와 협력을 통해 배운 것들이 제게 이 순간을 선물해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승 이후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 이름을 건 글로벌 레스토랑 브랜드를 런칭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요리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요리는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정체성이자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저는 이 언어로 더 많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이제 저는 각국에서 온 손님들이 저의 요리를 통해 문화를 나누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함을 느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